안녕하세요,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남궁 프로입니다. 자, 오늘 이 NFC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NFC 같은 경우 지금 주가가 한 차례 큰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좋은 흐름으로써 주가가 올라가고 있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52주 신고가 갱신하고 자, 갭 차이로 시작을 했었죠. 이때 무상증자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를 한 차례 끌어올리고 다시 한번 신고가 갱신한 이후로 또 주가가 눌리고 있다 보니까 자, 과연 내가 무상증자에 있어가지고 어떠한 전략으로 끌고 가서 어디에서 내가 매도를 될지 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자, 그런 만큼 이 무상증자 우리가 오히려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만 있다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좋은 구조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이 어떠한 전략으로서 끌고 가가지고 어디에서 매도를 되는지 이런 전략적인 부분들 공유 들어보도록 할 테니까요. 영상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면서 우리 주주분들의 매매 전략으로서 활용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제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NFC 같은 경우가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이유가 뭐죠? 자, 일단 글로벌 시장에 대해 가지고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그래서 2분기 같은 경우도 매출이 어떻게 나왔나요? 자, 167억 원을 달성하게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가지고 자, 48.4%가 상승하는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게 되면서 영업이익도 자, 30억이 나왔어요. 167억의 매출 중에서 영업이익 자체만 30억이 나왔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작년 같은 2분기에 결국 46억 원의 영업 손실을 기록했어요. 적자가 나왔던 게 뚜렷하게 30억으로 흑자 전환하게 되면서 자, 실적 턴언으로서 지금 북미와 그리고 동남아 지역에 있어가지고 실적이 받쳐주게 되면서 주가를 견인하게 되었는데 또 결국 무상증자 공시까지 나오면서 자, 호재로서 주가를 한 차례 더 끌어올리나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자, 결국 공시 나온 이후로 거래량 실리고 나서 또 거래량 없이 주가가 하락하는 이런 흔들 나오다가 또 오늘 같은 경우도 주가가 또 7% 올랐었죠. 자, 그렇다는 거는 이 무상증자를 활용하는 세력들의 자, 이 매집의 흔적이 보인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 세력의 의도에 맞춰서 무상증자를 어떻게 끌고 가야 되는지 공시를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무상증자 공시가 나온 게 8월 4일 날이었죠. 그래서 이제 신주 배정 기준일이 8월 20일인데 우리 주주분들이 알아셔야 되는 게 신주 배정 기준이 20일이잖아요. 그러면 주주 면부가 넘어가는데 자, 결산일이죠. 결산일은 이틀 전부터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오늘 18일까지 주식을 보였던 주주분들만이 이 무상증자에 해당하는 1주당 신주 배정 주식 한 주를 더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무상증자가 대체 왜 호재로 작용이 되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자, 일단 주주분들이 갖고 있는 이 주식 수가 늘어나게 되는 거죠. 자, 결국 893만 주가 아니라 1786만 주로서 주식이 2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주가 1대1로 자, 구주 한 주당 한 주를 배정하기 때문에 2배로 늘어난다는 거죠. 그럼 주식수가 늘어나는 만큼 자, 거래량이 더욱더 활발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 거래량이 활발해지게 된다면 이 투자에 대한 접근성이 좀 더 향상이 될 수밖에 없고 일반 투자분들의 이 진입 장벽 자체도 낮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 거래량이 실리면서 자연스럽게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기업의 성장을 방증하는 이 결정이기 때문에 이 신뢰성과 함께 주가가 오를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 자, 거기다 추가적으로 지금 우리 정부가 핵심적으로 밀고 있는 게 뭐예요? 이 주주 환원 정책이잖아요. 그래서 뭐 자사주 소각도 진행을 하고 있고 기업들이 따르고 있는 만큼 이 주주 환원 정책으로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리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 거기에 실적까지도 받쳐주는 게 NFC인 만큼 주가는 더욱더 큰 상승 모멘텀으로서 상승폭을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 자, 대신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은 무상증자. 결국 신주가 나오는 예정일이 9월 8일이잖아요. 하지만 신주가 상장되기 전까지는 받고 있는 이 구주, 본주라고 얘기할게요. 이 본주 그리고 신주로서 나눠져서 분리 전략을 우리가 대응을 꼭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왜냐하면 신주가 상장 전까지는 유통되는 본주에 대해서만 거래가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이 권리락이에요. 내일 권리락이죠. 이 권리락일 기준으로는 이 이후에 이 주식을 매매하는 주주분들은 결국 신주를 못 받게 되는 거다 보니까 권리락일 기준으로 자, 시총이 2분의 1로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주가도 마찬가지로 2분의 1로 줄어들게 되죠. 자, 그렇다 보니까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제 11,400원이다 하게 되면 내일이 당장 권리락이 되니까 주가가 이제 5,700원으로 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11,400원 주가 갑자기 5,700원으로 주가가 한 차례 2분의 1로 줄어들게 되면 자, 이러한 착시 효과들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겠죠. 주가가 너무도 싸 보이게 되는. 자, 당연하게 신주가 상장되기 전에 기존의 본주만 유통되기 때문에 유통수는 똑같아요. 유통수는 똑같은데 주가가 반으로 중개된다라고 한다면 자, 세력들의 입장에 생각해 보더라도 더 적은 자금으로서 주가를 손쉽게 끌어올릴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권리락의 기준으로도 주가가 한 차례 큰 폭의 상승과 하락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예시를 하나 좀 보여드리자면 이제 뭐 소룩스라는 종목 같은 경우도 자, 작년에 이제
무상증자를 진행하게 될 때 거래량 실렸던 게 무상증자 공시 이후에요. 그러면서 주가 한 차례 누르면서 하락형 매집 이어나가고 다시 횡보하는 구간에서 물량 추가 매집한 다음에 자 결국 권리락 이후로 주가 큰 상승폭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주가 상승해야 될 때 거래량 현저하게 없죠. 자 점상으로 주가들을 올라왔기 때문에 팔게 되는 이 매도세가 너무나도 적다라는 거예요. 자 그럴 때면 우리 주주분들이 정확한 타점을 잡아서 신주가 상장되기 전에 보유하고 있는 이 본주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반드시 고점에서 매도로서 수익을 먼저 챙겨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자 결국 신주가 상장되게 되더라도 우리 주주분들이 대략적으로 이제 지금 11,400원에 자 원래 10주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결국 주가가 이제 변경되면서 5,700원으로 시총이 줄어들고 주가가 줄어들게 되면 자 결국 신주 10주를 동일하게 받아도 20주잖아요. 그리고 보유하는 금액은 다를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신주가 상장되는 기준으로 원래 가격으로 회귀하게 되는 이런 패턴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신주가 상장되기 이틀 전부터도 이제 권리 공매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틀 전 상장되기 전부터 우리가 매도를 할 수 있는 이 권리 공매도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틀 전에도 지금 점화로 시작했죠. 거래량 없이.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다시금 물량 버텨주면서 결국 신주 상장 날에 다시금 주가를 밀어 올렸어요. 그러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끌고 가는 흐름들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하게 기존의 본주로서 수익을 낸다 하더라도 신주로서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 큰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소로스 같은 경우도 지금 신주 상장하고 나서 다시금 자, 주가도 한 차례 하락폭 만들어냈었죠. 자, 이렇게 신주 끌고 가면서도 신주도 우리는 고점, 매도 타점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매도해야지만 손익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NFC 같은 경우도 지금 자, 성장하는 기업인 만큼 주가는 더욱더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 이 세력들이 물량을 장악하고 끌고 가게 된다고 한다면 자 결국 정확한 타점 없이는 오래 기간 동안 물리게 되면서 결국 걱정만 커질 수밖에 없어요. 고민만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 만큼 정확한 타점 잡아서 이 본주로서 그리고 신주로서 난 정확하게 대응해보고 싶다. 이 무상증자 난 제대로 활용하면서 이 수익 최대한 극대해보고 싶다. 자 위에 제 개인 연락처입니다. 이 위에 있는 번호 010-4674-9671번 이 번호로 자 NFC에 NF 세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게 되시면 우리 주주분들이 본주로서 그리고 신주로서 이 분리 전략으로서 우리가 어디에서 매도해야 되는지 정확한 실전 타점으로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어려운 거 아니고 간단한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서 이 돈 되는 정보들로서 우리 주주분들이 수익 최대한 극대화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세력들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우리가 이 차트 흐름 그리고 수급의 움직임, 포가창의 상한가도 복합적으로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수인 만큼 자 누가 지금 물량들을 담아가고 있게 되는지 오늘 같은 경우도 외인과 최근에 기관들 물량 다시금 담아가고 있죠. 그 물량들 다시금 개인들은 빼앗기고 있는 상황인 거고 거기다가 지금 프로그램 매매원도 오늘 자 매수 물량 크게 들어왔었습니다. 이런 흐름들은 우리가 반드시 실시간으로 파악하면서 어디 증권사들에서 물량들을 떠넘기게 되면서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내리게 될지 이런 정확한 타이밍 이런 시그널들 이런 것들은 저는 주식이 본업인 만큼 지속적으로 실시간 모니터링 가능하기 때문에 정확히 잡아서 실전 타점으로서 공유 드리도록 할 테니까 자 간단한 문자나 위에 번호로 NF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운 거 아니고 간단한 문자나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문자 빠르게 보내주시면서 이 돈 되는 타점 반드시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주주분들이 이 NFC로 인한 성우투자 꼭 읽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주분들 제가 또 주주분들을 위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게 뭐냐면 지금 시장에서 원전주가 굉장히 핫하죠. 그래서 원전의 대장주인 이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지금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우리 주주분들이 자, 추가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신규로 진입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히든 종목으로서 대폭등이 임박된 황제주를 들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주분들 지금 현재 이 2차 전지에 관련해 가지고 많이들 묶여 계시죠. 자 많이들 물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사실 전기차 시장이 개화가 돼야지만 주가가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전지 관련 중에서 좀 주가가 많이 빠져 있고 오를 만한 종목을 우리가 선점해야지만 추가적인 수익을 최대한 낼 수가 있게 될 텐데 자 그게 바로 이 ESS 관련주입니다. 이 ESS 관련주 같은 경우는 사실 2차 전지와 연관은 되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테마 자체가 이 AI 데이터 센터와 연결이 되어 있다. 자 왜냐하면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절대로 멈추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이 예비 전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자 왜냐하면 이 데이터 센터 자체에서는 전력에 대한 수요량이 많기 때문에 이 예비 전력으로서 무조건 이 ESS 대용량 저장 장치가
필수이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수십 조씩 지속적으로 성장세를 이어나가고 있죠. 그렇게 된다면 ESS도 동반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 2차 전지에 대해 가지고 부정적인 면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진행을 안 하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세력들은 지금 1년 넘게 이 ESS 관련주에 대항해서 지속적인 매집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시를 하나 보여드리자면, 일단은 인벤티지 랩이라는 종목인데요. 인벤티지 랩 종목 같은 경우가 이제 바닥에서 상승한 매집 패턴으로 3배까지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비싸게 1차 매집 진행을 하고, 그 이후에는 다시 한번 원래가까지 끌어내리면서 하락형 매집으로서 지속적인 매집의 흔적들을 보여주었어요. 이 부분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 3배까지 올리면서 비싼 돈을 들이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끌어내리면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매집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세력들의 평단가가 대략적으로 이 정도가 될 텐데, 17,000에서 20,000원대 딱 이 구간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매집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됐냐? 이렇게 급격한 상승 이뤄내면서 주가가 거의 7배 가까운 상승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패턴 나오는 게 인벤티지 랩뿐만 아니라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상승형에서 4,000원대에서 12,000원까지 3배 올리면서 비싸게 주가 끌어올리면서 매집 진행하고, 다시금 하락형으로 3번의 매집 진행한 이후에 주가 원상태로 돌아간 다음에 다시금 어떻게 됐다? 주가 한 번 더 끌어올려졌다라는 겁니다. 보시면 5,000원대에서 주가가 35,000원대까지 실제로 7배 가까운 급등을 보여줬어요. 이 셀바스 AI라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패턴들이 지금 매집의 패턴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지금 ESS 관련주도 어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 바닥에서부터 지금 3배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다시 한번 주가 끌어내리면서 하락형으로 지금 지속적인 매집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봐야 될 게, 내려가면서 지속적인 물량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다시금 지금 이 바닥에서 물량들이 슈팅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면서 터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이 ESS 정말 황제주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상승 시 200% 이상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고, 이제 폭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정말 황제주로서 우리 주주분들이 수익을 최대한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서 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자료, 우리 주주분들이 이 자료 받아가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자료 받아가지고 난 한번 대응해보고 싶다 생각하는 주주분들은 이 위에 있는 번호로 간단하게 황제라고 2글자 문자로 보내주게 되시면, 제가 영상 보시는 주주분들 선착순 10명까지 해가지고 이 자료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할 거니까요. 무료인 만큼 선착순 10명 놓치지 말고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 만큼 황제라고 2글자 문자 보내주시면서 이 자료 우리 주주분들이 전부 다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더 유익한 투자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